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4월 22일 1분 전 자정이네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업적인 내용을 보고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차트만 보고서도 단기 스윙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내용의 관찰 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주가가 과연 어디에서 도대체가 가격 조정이 멈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 경험으로, 이럴 때 저는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차트는 수십 년간 공부를 해와서 차트로 맨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태생이 이과이기도 하고 물리학,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모든 어떤 차트 리스트들은 주가의 모습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차트에 녹아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공부를 해봐서 차트적인 부분은 30% 미만, 이제는 기업적인 내용을 70% 이상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특별한 어떤 임상의 결과라든지 신약이 개발하게 되면은 역별인 이러한 차트들도 곧바로 차트는 정배열로 뒤집어지는 상황을 증시에서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죠. 현재 HLB에 있어서는 큰 기업적인 문제보다는 수급적인 차원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그리고 계열사들 또는 관계사들의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의 7만 원 이하,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11,000원 이하에서는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물론 기술적으로만 보아도 이렇게 충분히 보조지표상으로 모멘텀의 이러한 지표를 보더라도 30 미만을 우리는 과매도 영역, 지나치게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따라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84만 주에 34,400원, 즉 35,000원의 하회에 대해서 무상증자 전에 7만원 이하인 가격, 이제 무상증자 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35,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하게 진입을 해서 단기적인 물량일지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급은 이제 들어올 시점이 되지 않나. 그러한 의미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추세선의 방법 또는 캔들의 방법, 또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여러 가지 파라볼라 등등, 윌리엄 지표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캔들만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바닥권에서의 이러한 캔들, 몸통이 작으면서 위에 꼬리 아래 꼬리, 몸통은 파란색이든 붉은색이든 상관이 없는 몸통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와 매수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지스타, 우리말로는 샛별형의 캔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무슨 HLB라든지 생명과학 또는 HLB 제약에 있어서 큰 악재적인 상황은 없죠. 물론 증선위에서의 HLB 문제는 좀 있지만 21일 전에,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또 연기되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최근에 무상증자로 인해서 늘어난 주식수 이외에는 1억 주를 이상하고 9,800만 주에 해당하는 HLB와 또는 생명과학의 그 이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건대, 그리고 이 고점 대비 45,000원에서 34,400원, 주당 대략 만원 정도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캔들 역시나 이제 균형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HLB의 중장기 투자를 떠나서라도 단기적인 수급일지라도 어느 정도 들어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인 관점이든 상황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소량 정도 들어가 봐야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의 며칠 전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HLB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만 볼 수 있는 또는 식구님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이것이 4월 21일 오전 11시에 올라온 홈페이지 위암 1차 치료제의 임상 3상 IND 신청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를 빠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배워서 이제 글씨를 확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위암 1차 임상 3상 IND 신청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주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상은 첫 번째 HLB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갑넬리 주막반의 병용 임상이고 위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하는 3상 다국가의 임상이다. 카페시타이빈과 옥살리프라틴 대비 갑넬리 주막 단독 또는 갑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을 카페시타빈과 플라틴의 병용 임상이다. 세 번째, 이에 대한 IND 신청은 중국에서는 항서제약이, 한국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고요. 따라서 이번 국내 임상시험에는 항서제약과 HLB 생명과학 이외에 다른 회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네 번째, HLB 생명과학은 IND 홀더로서 4월 19일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항서제약과 긴밀한 협력하에 국내 임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IND 신청인 만큼 추후 승인 일정과 승인 여부에 따라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즉시 공지토록 하겠다. 항서제약과의 협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HLB 생명과학의 한용의 부문의 사장이 이렇게 HLB 홈페이지와 HLB 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4월 19일 기사의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이번 임상은 이전 치료력이 없는 위암 환자 중 총 88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이번 임상은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중국에서는 항서가, 국내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임상시험 의뢰자 홀더로서 진행하게 되고 HLB 생명과학은 다만 식약처 임상 승인이 지체되면 항서제약과 협의에 의해서 임상 진행 여부를 재결정할 수가 있다. HLB 생명과학 관계자는 계획대로 식약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하면 리보세라닙의 위암에 대한 적응증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리보세라닙은 현재 HLB가 말기 위암에 대비 FDA의 비밀 유지 협약 NDA 제출을 준비 중에 있고 위암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과 병용 임상 이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세계의 면역 항암, 즉 면역 항암,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의 면역 항암이 있죠. 그리고 세포 면역에 대한 치료제인 베리스무의 이런 지분 투여를 하고 있고요. HLB가 10%, HLB 생명과학이 20%, 총 30%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죄송합니다. HLB 제약이 20%고요. HLB가 10%, 30%를 이게 투자를 하고 추후에 더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주주분들께서는 답답해하는 모습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하방 경직이 되고 상승텀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는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오늘은 보합, 캔들로서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35,000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만 봐도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도 캔들상으로는 이렇게 도지 캔들 모양으로 보조지표상으로서는 바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근처에서는 또 역시 수급이 들어올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요일장의 시장은 괜찮았고요. 프로그램은 HLB에 대해서 89,000주가 또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14만 주가 들어오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캔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급이 시장으로서는 기업 가치를 떠나서도 최소한 들어올 상황, 이것은 주린이 분들께서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적인 문제 큰 하자가 있으면 이러한 도지 캔들도 의미가 없지만 성장성이 되어 있고 HLB와 HLB 그룹들의 시가총액이 5조로 훨씬 넘습니다. 무슨 잡주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런 성장 기업은 끝없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기관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회에서는 어떤 발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서서히 빠르게 될지는 시장을 강타할, 시장에 큰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수급을 소화하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시장에서는 주가의 상승 모습이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오늘 HLB 생명과학은 13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은 어느 정도 6,000주 정도가 매물을 나왔고요. HLB에 있어서는 93,000주. 최근에는 매도 물량은 적고 매수 물량은 많아지는 형국을 보이네요. HLB에 있어서 기관 물량은 더 이상 500주 정도 무시할 정도고요. 이제 완전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하방 경직이 단단해지지 않나,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 물량일지라도 들어오는 모습은 괜찮지 않나. 기술적 분석을 23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서의 관점이네요. 참고만 하시고요. 또 다양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또는 나름의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은 생각과 이렇게 영상을 참조하셔서 나름의 매매 원칙을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HLB 제약의 주가는 오늘은 4% 정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바닥이 되면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또는 CMO도 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HLB와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하방 경직 자리가 얕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매물이 나오는가? 바로 수급 상황 또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늘어난 유동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급이 아직은 미약하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있지, 기업에 있어서는 크게 하자가 없고, 물론 현재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M&A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 면역 또는 표적,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까지 그러한 모든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으면 더 이상의 문어 발식의 확장보다는 이제 기업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매번 영상에서 귀에 언젠가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주변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아직도 더욱더 넓히려고 하는 생각, 물론 좋지만 내실을 기하면 기한 연후에 이렇게 늘리도록 해야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데 끝없이 확정한다면 현재 66년 말띠생이요. 그러면 이제는 56세가 되는데 언제 이것을 결과물을 내고 하게 되면 힘이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넓혀진 이 파이프라인의 자회사 관계사들의 집중을 해서 5년, 10년 내에는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을 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늦은 시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